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 충당금 세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무 조정의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세무 조정의 순서는 항상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사항을 먼저 찾고요. 그 재무제표에서 찾은 세무조정의 사항에 대한 계적 과목의 회계 처리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세무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로 넘어가 볼게요. 그 재무제표에서 이제 대선충당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렇게 비교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재무상태표가 지금 19년 말, 20년 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비교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기초하고 기말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세무조정할 때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상의 그 증감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초금액 파악이, 기초 기말 금액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 금액도 이제 기말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하고 미수수익하고 이제 단기 대여금하고 노란색 표시를 했죠. 그리고 그 대선 충당금이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는지는 보통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 대손상각비 전입액을 보면 12만 1,500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처음 봤을 때 세무조정을 위해서 적출해야 될 그 정보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회계처리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그 재무상태표상에 기초하고 기말금액을 각 계적 과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초하고 기말금액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아까 전입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12만 1,500원이죠. 각 계적 과목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 계정명세서 금액을 그 작성이 돼 있을 거니까 그 금액을 보고 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총액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계적 과목별로 전입액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선 충당금에 관련된 이게 증감의 내역인데요. 전입액이 이제 증가액이라면 감소액도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을 제각을 했을 때 대선 충당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상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선 상계액 5,000원 감소가 있었죠. 그래서 기초에서는 8,500원을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전입 증가, 대손 상계 감소를 통해서 기말금액 12만 5천원에 이렇게 기말금액이 된 회계처리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엑셀 가지고 이렇게 플로우로 파악하시는 게 세무조정 하시는데 참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무조정 명세서 금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정 이제 명세서인데요. 우리가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항상 봐야 될 게 그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명세,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손충당금 명세가 있을 수 있고 15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죠. 이게 그 조정하는 그 소득 처분을 나타내는 그 명세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순자산 차이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볼 거고요. 그 대손충당금 명세상에서 처음에 시작할 것은 바로 이 채권잔액상의 책 계적 과목입니다. 이렇게 계적 과목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채권상의 그 채권 잔액, 그러니까 기말 잔액이죠. 20년 말 기말 잔액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계상의 기말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위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명세서를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기말 장부가액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면 각 채권 금액에 대해서 유보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은요. 회사에서 제각을 했지만은 그 세법상 제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세무상 다시 살려야 될 경우에 이렇게 유보 금액으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을표도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을표상에 매출채권 1,000원, 미수금 1,000원이 있죠. 그래서 대선 충당금 명세 작성을 할 때는 을표도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충당금 기초에서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게 항상 을표하고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선 충당금 명세로 넘어가면은요. 아까 그 부인액이 여기 이제
더해졌고요. 이제 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장부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무상 부인액을 더해져가지고 세무상 기말 잔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세무회계 책을 보면 이제 여러 요건들이 나오는데요.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이죠. 그 금액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도 해줘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 계산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대손충당금 계산을 할 때 한도 계산 목적의 채권 금액에서도 빼줘야 돼요. 정책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업무무관, 특관자,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있으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은 빼주셔야 되고요. 우리 미수수익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많아가지고 세무조정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실무상으로는 미수수익을 여기 채권자에게 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이제 그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대 세무조정 돼가지고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넣는데 이제 보통은 여기는 이제 예시를 위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채권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200만 2천 원이죠.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송금산입액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오죠. 송금산입액 조정은 단기 대손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그 세무상, 그러니까 그 채권, 그러니까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채권 잔액을 여기서 기재를 해주고요. 밑에 21번 금액이죠. 그 설정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법인은 1%죠. 1% 적용해가지고 한도액 2만 20원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도 초과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 계상액을 구해야 되죠. 그 한도 금액이 채권 잔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도 구할 때도 대손 충당금 잔액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액법 세무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가지고 재무상태표상에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을 기말 잔액을 가지고 오게 되죠. 12만 5천 원이요. 근데 이것도 구분해 줘야 될 게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아까 12만 1,500원을 하고 그 외의 증감액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 12만 5천 원은 이 한도 초과 계산을 할 때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이 보충액은 밑에 이제 기초 부인액에 대한 추인 과정을 이제 명세에 기재할 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보려면 이렇게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12만 5천 원에서 한도액 2만 20원을 차감한 10만 4,980원이 되겠고요. 이게 단기 한도 초과액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에 있는 대손 충당 금액이 상계가 안 됐다면 기말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기초에 있는 부인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법 세무조정은 기초 부인액이 모두 추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막 그냥 추인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이 어딘가 어설퍼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밑에 입금산입액 조정이라는 조정 과목입니다. 조정 그 내역입니다. 여기는 기초 부인액을 추인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액 추인이 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인데요. 명세를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이제 작성은 이제 안 하고 올라왔지만은 그 단기에 아까 대손 충당금 상계액이 5천 원이 있었죠. 이제 부인액도 있을 수 있는데 세무조정 좀 예시가 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세무상 제각 요건을 충족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대손 충당금 상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해줍니다. 대손 충당금 상계를 안 하고 대손 상각비 손익계정에서 바로 상계됐다면은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겠죠. 예, 충당금 상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왼쪽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 기재를 해줬고요. 이 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기초 부인액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부상 부인액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장부상 기초금액이 이렇게 8,500원 오게 되고요.
위에서도 이제 세무상, 우리가 이제 세무상 그 한도 구할 때 그 회계상 장부가액은 안 했죠. 세무상 금액으로 했죠. 여기서도 세무상 그 이제 차감되는 그 과정을 보여줄 건데요. 회계상으로 이제 8,500원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아까 그 을표에서 봤었죠. 충당금 기초 부인액.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한도 초과액 돼서 넘어온 이제 유보 금액이죠. 그 금액을 이제 그 빼주고요. 그래야지 세무상 금액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손금 상계액을 회계상으로 5,000원 했죠. 그래서 그 금액도 빼줘야 되고, 아까 구했던 그 보충액 3,500원 있죠. 이제 그 금액을 여기서 또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세무상 이제 그 차감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그 기초 부인액 금액하고 환입해야 될 금액이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일치를 안 하면 세무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요 부인액하고 요 추인액은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 기초부인액 추인이 8,415원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을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을표상에 아까 그 부인액이 기초부인액이 8,415원이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죠. 기초부인액 추인 그리고 그 한도 초과액이 있었죠. 104,980원 이렇게 기말 104,980원이 와서 을표 기재를 해줬고요. 아 이게 먼저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일단 을표 기재는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상에서 단기 한도 초과액 104,980원 송금분사님 유보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 추인액, 기초부인액 8,415원을 이제 입금분사님 이제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아까 그 소득 과목별 소득 15서식 부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세무조정 때 그 조정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렇게 대선충당금 한도초과 송금분사님 유보 처분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그 추인액 8,415원 이제 입금분사님 마이너스 유보 정기 부인액 중 추인액 입금분사님 유보 처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대선충당금 명세 작성,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작성이 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정이 이제 대선충당금 세무조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을표상에 그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증감액이 발생을 했죠. 그 금액을 이제 다 하고 나면 여기다 기재를 해줄 거고요. 요 위에는 뭐냐면 회계상 이제 순자산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금,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오죠. 요 위에 단에는 이제 회계상 순자산액을 표시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서 사내유보를 통한 그 순자산 조정액을 여기다 이렇게 을표에다 기재를 해주면 그 합계가 일로 와가지고 결국 밑에는 이제 그 우리 세무장부상으로 나와야 될 이제 순자산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부연 설명차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상으로서 대선충당금 세무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